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드로왕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출고한 지 2달 넘게 실제 운행하면서 그동안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부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530i의 전체적인 앞모습은 균형과 비례감을 정말 조화롭게 잘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각이 진 L자 형태의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고, 안개등을 과감하게 없애고 크기를 키운 블랙 하이그로시 에어덕트는 정말 강인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에 비해서 별로 변화된 게 없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휠 디자인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휠에 검은색 코팅을 해서 투톤으로 보이게 한 점과 19인치의 커다란 휠, 그리고 큰 스포크 사이로 보이는 파란색 순정 M 마크가 박힌 캘리퍼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520i랑 523D는 18인치의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휠 디자인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외관상에서 5 시리즈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이 휠 디자인으로 530i, 520i를 구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0i의 뒷부분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리어 램프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으로 넓게 면발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어떤 두툼한 램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어두운 색으로 한 번 더 테두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앞모습의 강렬한 그런 헤드램프 디자인을 뒷모습에서도 그대로 상응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모습과 뒷모습 모두 만족감을 크게 주는 디자인이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던지 디자인적으로는 이번 5 시리즈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실내에 대한 만족감 부분인데요. 5 시리즈는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올드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손에 닿는 모든 곳들의 소재가 정말 고급스럽게 잘 다듬어져 있고, 조립 품질이나 마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내 디자인이 올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편의성과 조작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BMW의 실내에 관한 어떤 디자인적인 철학이 왜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쁘고 세련됐지만 조작이 불편한 디자인보다, 그리고 매번 모델이 바뀔 때마다 실내 디자인이 크게 변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덜 세련됐지만 조작 편의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쁘고 조작 편의성 둘 다 좋게 디자인한다면 좋겠지만 저 둘을 만족시키는 차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우디나 벤츠 같은 경우에 또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송풍구의 위치가 위에 있고 센터 모니터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운행 중에 시선이 자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운전하는데 좀 불편한 경향이 있었는데, BMW는 플로팅 방식이라서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운행 중에는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편리하게 안전적인 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행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530i 리뷰는 주행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의 스펙을 잠깐 알아보자면 2000cc 4기통 후륜구동에 252마력 35.7토크 ZF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제로백은 6.2초, 최고 속력은 250km입니다. 공차 중량이 1695kg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가볍다라는 건 물론 경쟁 차량 대비해서 가볍다는 얘기예요. 제네시스와 벤츠는 1785kg, 아우디 A6는 1820kg, 볼보 S90는
2000kg에 육박하고 있어서 경쟁 모델 대비 100에서 최대 300kg까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다니면 차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뷰어들이 운전에 재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이런 뭐 미션이라든지 엔진의 궁합도 있지만 무게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컴포트 모드로 주로 놓고 다니는데요. 시내에서는 불편하지는 않지만 약간 반박자 느린 터보렉을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는 한 박자 정도 느린 느낌? 밟고 나서 한 박자 있다가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에코 모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530i의 운전 재미라는 것이 타 브랜드의 비슷한 경쟁 모델에 비해서 재밌다는 거지, 요즘에 워낙에 고출력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말에 트랙을 달리실 분들은 3000cc 6기통 540i나 8기통 550i로 가셔야지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 재밌다는 거지, 스포츠카나 스포츠카의 성능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 불편함 없을 정도의 재미입니다. 사실 고속도로에서 저도 150km 이상을 밟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150km 이상 뭐 200km 이렇게 밟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력과 스펙으로도 일상 주행 영역에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의 만족도는 굉장히 풍부하고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 그리고 정보성, 그리고 밝기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는 또 반자율 주행도 굉장히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막히는 도로에서 굉장히 큰 역할과 도움을 줬었는데요. 몸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바로 오토 스탑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자연스럽게 걸려서 금방 출발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토 홀드도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어라운드 뷰. 역시 어라운드 뷰가 입구 업구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없을 때는 불편한 거를 모르지만 또 막상 어라운드 뷰를 잘 쓰다가 어라운드 뷰가 없으면 또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차가 5m에 가까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확실히 주차가 좁은 구역에서 주차를 할 때 장애물 같은 것들을 위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휠 같은 것들을 긁을 염려를 확실히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의 통풍 시트가 굉장히 약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국산차만큼 그렇게 강렬한 시원함은 아니지만 에어컨이랑 함께 틀으면 한낮에 운행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금방 시원해져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자동차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연결되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2.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T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장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연비가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시내 위주로 운행을 하는데 시내 90에 고속도로 한 10% 정도 운행을 한 것 같아요. 한 2달 동안.
두 달 동안 평균 연비가 8.8 정도 나오더라고요. 공인 연비 정도 한 10일 정도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출퇴근 용도로 시내에서만 자주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연비가 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조금 3, 40km 정도 되시는 출퇴근 거리를 하시는 분들은 연비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10km 내외로 짧은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비가 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보석에서는 이런 단단한 승차감이 굉장히 큰 안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속으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약간 단단한 느낌을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단함이 이렇게 국산 준준형 차 정도의 그런 어떤 단단함은 아니고 고급진 승차감이면서 약간 단단한 정도.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 전에 넣어줬었던 레이저 헤드램프, 소프트 클로징, 뒷좌석 선쉐이드가 옵션에서 빠진 부분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제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부분인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량을 잠그거나 이렇게 찾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냥 라이트만 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전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차를 찾을 때 잘 못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또 사재로 제 돈을 들여서 애프터마켓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넓은 곳이라든지 새로운 곳에 가신다면 꼭 내 차량의 주차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경차들도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재밌게 운전하고 매일 운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좋은 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